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총선을 앞둔 마지막 휴일을 맞아 제주 지역 총선 후보들은 비날씨 속에서도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제주 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제주시 갑선거구 후보들은 대규모 거리 유세로 세몰이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휴일 저녁 제주시 노영동의 대형 매장 앞에서 총력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다선 의원들로 구성된 중앙당 유세단이 지원 사격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도 제주 지역 3개 선거구에서 완승하자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송재호 후보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온 자신이 제주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저의 스승입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실력으로 제주의 문제 해결하고 제주의 미래에 담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은 시각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도 불과 400m 떨어진 또 다른 대형 매장 앞에서 총력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제주 지역 당원들과 통합당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총집결한 가운데 이번에는 민주당의 16년 독주를 막자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장성철 후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무능함 때문에 제2공항 건설과 4.3 특별법 개정 등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원희룡 도정을 뒷받침할 국회의원 1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원희룡 도정 발목 잡기 6년 우리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 살리기 공약을 지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주 정치가 살아야 제주 경제가 살고 제주 정치가 살아야 제주가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고병수 그 길에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피해를 입은 자신이 당선되면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는 생기지 않도록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 사회에 정말 땀 흘리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그런 나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제주시 갑선거구를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는 가운데 치열한 선거전은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휴업이나 휴직을 하는 업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업체 728곳이 유급 휴업이나 휴직을 하겠다며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했고 대상자는 1,500여 명이었습니다. 특히 제주항공은 직원의 58%인 1,800여 명, 람정 제주개발은 직원의 70%인 1,000여 명이 유급휴직을 신청했고 카지노 업체 3군데에서 600여 명,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도 300여 명이 유급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각종 스포츠 대회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는데요. 입시를 준비하는 체육특기생들은 제대로 된 훈련조차 할 수 없어서 마음만 졸이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 수영부 주장인 전찬혁 군.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푼 다음 학교 운동장 주변을 천천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공공 수영장이 임시 휴관에 들어가 수영 훈련이 중단되자 혼자서 체력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한 달 이상 수영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수영감도 떨어지고 대회도 이제 나가서 이제 실전 감각도 익혀야 되는데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축구나 야구 같은 단체 종목의 체육 특기생들은 걱정이 더 큽니다. 다른 선수들과 훈련을 하며 전술을 짜거나 팀워크를 다져야 하지만 코로나19로 단체 훈련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3 학생의 경우 상반기에 대회에 출전해 실적을 쌓아야 대학 수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데 대부분 스포츠 대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돼 입시에도 차질이 있겠습니다. 대학교 감독님들이 보러 와야 경기를 이렇게 잘 뛰어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이렇게 진학할 수 있는데 지금 경기가 다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진학하기도 힘들어지고. 도내 초중고등학교 체육특기생은 모두 800여 명. 지난 2월부터 공식적인 훈련이 모두 중단됐고 훈련 시설도 폐쇄돼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체육특기생에 대한 지원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별로 어떤 과제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지도자들이 체크도 하고 지도하는 이런 그 방법으로 훈련이 아닌 어떤 운동을 좀 지속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체육 특기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진행되는 비대면 강의에 대한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대 총학생회가 학생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대면 강의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69%로 만족한다는 14%보다 5배나 높았습니다. 비대면 강의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는 82%가 과제의 양과 범위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고 55%는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응답했습니다. 제주도가 국내선 항공기와 여객선 이용객의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탑승을 제한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공항과 제주항에서 발열을 체크하고 있지만 탑승을 막을 근거가 없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항공기는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탑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소방력이 이젠 보다 균등하게 충원될 수 있다는 얘긴데요. 장비가 확충되고 인력도 대거 충원됩니다. MBC 충북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70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자 긴급 차량 신호 운영팀 소방대원들 손이 분주합니다. 자, 미우천 서편에서 하나병원 사거리까지 신호 제어하겠습니다. CCTV를 통해 구급차 경로를 미리 내다보고 신호를 열어줍니다. 청주 오송읍 만수리에서 청주 가경동 한 병원까지 10.5km. 통상 18분이 걸리는 거리가 신호 제어를 통해 7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심정지 환자라든지 임산부 환자, 중증 외상 환자 등 위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이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든타임 7분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긴급 차량 우선 통행 시스템. 현재 청주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충주 5개 구간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현재 출동 차량의 37%만 갖추고 있는 출동 관제 시스템도 내년까지 100% 설치됩니다. 이를 통해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률을 현재 65%에서 75%로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재난 현장 목적지를 자동으로 신속하게 태블릿에 표시를 해줘서 경로를 안내해 주는 거죠.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든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상황관제 업무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장비뿐 아니라 인력도 대거 충원됩니다. 현재 충북소방 공무원은 2,200여 명. 한 해 100명도 채 충원이 안 됐던 충북소방이 국가직 전환 계획으로 매년 200여 명을 충원하게 되면서 오는 2022년에는 1,200여 명의 현장 부족 인력이 보강됩니다. 이에 따라 일선 소방서에선 현장 출동 부담이 완화되고 긴급 상황 대응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급차 탑승이 운전 1명과 응급구조사 1명이 탑승을 하는 2인 체제였는데 3인 체제로 바뀌면서 응급구조사 2명이 환자를 처치함으로써 충북소방본부는 이외에도 소방공무원 인력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달 착공한 재난안전체험관 일대를 복합타운으로 조성해 주민 안전교육도 주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강원도 정선군이 전국 최초로 버스 완전 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4월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2달 연기했습니다. MBC 강원 영동 김인성 기자입니다. 승객 5명을 태운 마을버스가 출발합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7번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승객은 적으면 한두 명, 많아도 10명이 채 안 됩니다. 운행 횟수가 적으니 주민들은 불편하지만 그나마 버스가 다니는 것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맨날 태워다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버스 이용하는 게 맞죠. 노인네들은 대개 다 버스를 이용해. 후딱 가버리고 없고 그렇지. 그런데 그게 내가 맞춰야 되지 그걸 그 사람들한테 나한테 맞추라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정선구는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면적이 넓지만 인구는 3만 7천여 명으로 261개의 시군구 가운데 234번째에 불과하고 고령화 속도도 빠릅니다. 버스가 다녀야 할 곳은 많은 데 비해 이용객은 적다 보니 운수업체에 해마다 25에서 30억 원가량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선구는 이 적자 보전금을 활용해 버스업체 4곳으로부터 22대의 버스와 운영권을 완전히 넘겨받아 직영하는 버스 완전 공영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버스 완전 공영제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건데 승객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등 업체와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해서 농어촌에 벽지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최대한으로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난데없는 코로나19 사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부품업체에서의 납품이 늦어지고 직원 교육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연되자 정선구는 결국 당초 4월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2달 늦췄습니다. 4월 초에 그것이 운영이 될 것을 기대를 했던 분들께는 다소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다 준비를 마무리하고 그래서 공영버스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선구는 시행 시기가 늦어진 만큼 최대한 군민들에게 편한 방식으로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아쉽게 늦춰진 정선군의 버스 완전 공영제가 2달 뒤 어떤 모습으로 시행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 한라산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 경보까지 내려졌었는데요.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럽겠습니다. 산간도로 이용하는 차량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한 바람도 유의해야겠는데요. 현재 산지와 남부 동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풍과 돌풍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안전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는 비가 내리면서 꽤 쌀쌀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서 포근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가 10도를 가리키고 있고 남부는 9도, 동부는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6도까지 오르겠고요. 북부와 동부가 14도, 서부가 1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현재 기온은 1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앞바다와 먼바다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 오염을 시킨 혐의로 추자선적 44톤급 유자망어선 K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호는 어제 오전 제주항 수협 입판장 인근에서 기름 이송 작업 중에 폭 2m, 길이 15m 상당의 기름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승용차를 몰고 약국으로 돌진한 A씨를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반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의 한 약국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유리창 등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채 약을 사려다 약국이 문을 닫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산 광어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산 광어 산지 가격은 1kg에 7,766원으로 1년 전보다 16% 하락하며 2008년 12월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내 소비가 크게 위축된 데다 일본 수출량도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에서 공연이나 전시회를 감상하는 온라인 문화 행사들이 열립니다. 한국예총은 다음 달 2일부터 제주 문화예술축전을 온라인으로 열기로 했고, 제주 도림예술단과 서귀포 예술단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연을 생중계합니다. 제주 도림미술관도 휴관을 연장하는 대신 온라인 전시회를 엽니다. 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과 융자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광업계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5성급 호텔과 분양형 숙박시설, 관광식당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사업체도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관광진흥기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고 금리를 0.72%에서 0.62%로 낮추었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높은 물가에 가장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하반기 관광객 1,100여 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55%가 제주 여행에 불편이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39%가 음식값과 관광지 입장료 등이 비싸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난해 제주도 음식 물가에 대한 뉴스와 SNS 데이터 13만여 건 가운데 73%가 높은 물가와 낮은 가성비를 지적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